가계 부채의 폭발이라 거대 비파산 덮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런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결국 DSR을 말하는데요. 전체 소득 중에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00% 이상입니다. 이상 대출자 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벌어서 말입니다.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내는데 다 쓴다는 이야기. 다 쓴다. 전체 소득을 다 쓴다. 아니면 100% 이상이니까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자란다. 이거 여러분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괜찮게 안 봅니다. 엄청난 충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2018년에 196만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152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152만, 2021년 163만, 그리고 2022년은 177만이에요. 그러다가 2023년 1분기, 올해 1분기입니다. 175만 명입니다. 이게 예상보다가 안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는 돈 모두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빚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벌이가 많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줄줄이 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빚파산, 빚폭탄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는데 결국 말입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전체 대비해서 비중도 보면요. 100% 이상 대출자들이 8.9%나 됩니다. 물론 2018년에 10.2%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100% 이상 대출자들이 줄줄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런 지표가 나오면요. 도대체 경제가 진짜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은 괜찮을까? 그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는 바닥을 찍으러 간다고 하지만 변곡점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빚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DSR 100% 이상만 봤잖아요. 이번에는 70%에서 100%까지를 한번 볼까요? 70%에서 100%까지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2018년에는 107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127만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124만이에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가 버는 소득 중에 70%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고 그러면 30%는 최소 생계비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최소 생계비만. 이 정도면 여러분 빚폭탄이 안 터지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입니다. 안 터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왜 안 터질까요?
왜 안 터지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대출 만기 연장. 대출 만기 연장 85조 이상을 지금 원금이나 이자나 혹은 말입니다. 만기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지금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들이 비파산을 하지 않는 거지. 지금 형태로 봐서는요. 100% 이상의 대출자 그리고 70에서 80% 사이의 대출자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볼까요? 두 개를 합쳐보면 2023년 1분기를 볼게요. 124만이에요. 여기에다가 100% 이상은 175만입니다. 124만과 175만을 합치면 이게 299만입니다. 299만 명. 심각하죠? 299만 명이요. 299만 명이면 터지는 데는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요. 이거 터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경기를 살리려고 드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경기가 살아나야지 소득이 늘어나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뜻이니까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이 300만 명, 299만 명인데 이 300만 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저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유예 또 유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100% 이상 DSR이 100% 이상 대출자가 175만 그리고 70에서 100%가 124만 299만이니까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갈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보세요. 전체 차주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전체 차주를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8년 대비 2023년 1분기는 284조 6천억 원이 늘어나서 18.2%가 늘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여러분 2019년에서 2020년, 2020년에서 2021년에 늘어난 것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제 방역을 했으니까 2019년 1622조 4천억 원이 갑자기 말입니다. 1753조 7천억으로 늡니다. 게다가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이게 여러분 1753조 5천억 원에 1869조 1천억까지 나옵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차주 수도 말입니다. 2018년엔 191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하면 1989만 명이에요.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돈 빌리는 사람이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말입니다. 거의 뭐 한 80%는 돈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대출 많죠. 엄청납니다.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우니까요. 이게 좀 줄어서 2023년 1분기에는 1977만 명으로 줄었고요. 대출 금액도 1845조 3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게 여러분 중개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늘어있기 때문에 찔끔찔끔 줄어봤자 이게 비파산이 안 나리라는 그런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통제 방역이 결국은요. 가계 부채를 엄청나게 나게 만들고요. 그것이 지금 고통의 나날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표를 볼 때마다 늘 놀라는 게요. 이런 지표들이에요.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말입니다. 계속 늘잖아요. 2018년에는요. 여러분 8,191만 원
DSR 70% 이상 대출자 비율 그러니까 70%, 80%, 90%, 100%, 110%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15.8%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 좀 줄었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평균 대출 잔액이 8,369만 원으로 13.5%까지 줄었지만 평균 대출 잔액이 2023년 1분기에는요 15.2%까지 다시 늘어서 9,834만 원입니다. 여러분 9,834만 원이라는 숫자 여러분들도 보면 놀랍죠. 예, 이게 말입니다. 1977만 명에게 9,834억 원의 대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가계 부채에서만. 그러니 이 빚 파산 안 터지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거든요. 연체율 말입니다. 지금 연체율이 아직까지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걱정한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행권을 보면 2019년에 0.29였고요. 2021년엔 0.17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1분기엔 0.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만 위험 수위화하는 게 0.4입니다. 0.4. 은행권에서는요. 근데 0.3이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게다가 비은행권은 보세요. 2019년에 1.87이었는데 지금 2023년 1분기가 1.71입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2021년 1.28%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1.71%는 장난이 아닌 숫자죠. 여기에다가 대출 만기 연장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괜찮을까요? 아마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저 비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경기를 빨리 살리지 않으면 최악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갚아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빚 탕감을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탕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 만기 연장 85조 3천억까지 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만기 연장 금액이 78조 8천억 원이죠. 원금 상환유예가 5조 2천억 원입니다. 이자 상환유예가 1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만 머물고 있을까요? 당장 은행권에서는요. 저게 현실화되면 0.4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비은행권은 역대 최고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을 감안해 보면요. 가계의 어떤 빚폭탄이 빚파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이런 건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의 어떤 충격들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차피 규제 해제는 안 되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법은 한 가지라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규제 해제를요. 과감하게 해주고요. 규제 해제를 해준 다음에 진짜 기업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거
당당하게 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물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고 있어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일 저는 심각한 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물 경제.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실물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부채 폭발은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현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충격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예요. 예, 제발 경기를 살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에 내몰릴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룡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전국에다가 뿌리고 다니면서 수산업을 더 힘들게 하고 어민들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수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오잖아요. 저는 그 폭발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괴담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뇌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아닌 게 되지만 괴담이 진짜다 해버리면 이게 진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가계부채의 어떤 폭발은요. 그 괴담이 저는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괴담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현실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 우리 경제를 우리 스스로 망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야당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솔직히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과학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세슘 농도 변화 이게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독일에 2012년에 조사했긴 하지만요.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했을 때 세슘 농도가 1이라고 하면요. 7개월 후에 제주 인근 해역에 도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조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조분의 1.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거의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피해가 없다. 거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주말에 계속해서 말입니다.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 장외 집회가 결국 말입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더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면 국가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과학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포함한 오염수 10리터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먹었을 경우에 62만 베크렐의 어떤 삼중수소가 포함이 돼 있다. 이 수준은요. 결국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수준 쉽게 말하면 0.011 밀리시버트라고 하거든요. 내부 피폭 성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괴담을 만들어냈고 차라리 오염수를 먹으려면 똥을 먹겠다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이게 경제에는요. 저는 진짜 치명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정부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야당도 협치라는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군중을 동원하고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SNS도 발달되어 있고요.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곳이 많아졌어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면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폭망만 더 앞당길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는 일,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